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본격적으로 베테랑 영화에 대해서 다룰 텐데 일단 내용부터 명조가 소개를 해드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조철이라는 형사가 의문의 사건을 쫓던 와중에 배우 재벌 3세인 조태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거를 계속 해결을 보려고는 하는데 요리조리 그걸 갖다가 또 조태호가 피해 다니다가 막판에 최고의 건수를 하나 잡게 돼가지고 그거를 빌미로 삼아가지고 조태호를 소탕하려는 광역수사대에 대한 이야기지. 이 영화가 좀 실화를 다루고 있나요? 예. 세 가지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고 감독 자체도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히어로가 없다.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명량에서 나오는 최민식 배우가 이순신 장군을 연기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흥행몰이를 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리더십 같은 거. 좀 우리가 바라는 우상 뭐 그런 거를 갖다가 좀 보기를 원했었는데 이번에도 서도철이라는 인물을 갖다가 우상처럼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대리만족이라고 하는 게 더 표현이 맞는 것 같아. 사람들이 보면서 좀 통쾌하게 느꼈으면 좋겠다. 그랬었던 사건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재벌그룹 대마초 파문 그건데 재벌 총수의 아들이나 딸들이 몰래 밀수를 해온 거야 대마초를. 근데 이것도 원래는 법적으로 걸리면은 징역도 살아야 되고 그러나 이걸 또 시시하고 넘겼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SK 맥갑 폭행 사건이라고 알만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회장이 때리면서 이거 한 대씩 100만 원씩 쳐줄 테니까 맞아라 하고서는 계속 때리다가 마지막 세 대는 또 300만 원씩 쳐주겠다 하고서는 급소를 또 때려가지고 그 사람이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완전히 망가진 거지. 그것도 그런데 검찰 조사까지 다 받았는데 결국에는 특사 같은 걸로 풀려났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그렇게 해서 완전 공분을 샀었던 그런 것도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하나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이었는데 이것도 진짜 사람들이 많이 알 거야. 그 아들 대신에 종업원을 폭행하고 너네들은 왜 경호수행을 그따위로 했냐고 그러고서 경호원까지 폭행을 했었던 그런 아주 무서운 사건이었지. 요즘에 하나이글스 얘기 나오면서도 막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거의 만화 속에서 카툰 같은 거 보면은 조폭처럼 나와 거의 회장이. 그래서 사람들이 특징을 참 잘 살렸다. 원래 좀 폭력적이지 않냐 막 그러면서 그렇게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러한 이 사건들을 갖다가 모티브로 해서 8월에 개봉을 했으니까 좀 스트레스를 날릴 만한 그런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었다.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 자, 그러면은 실화에 대한 모티브와 내용에 대해서 이 정도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일단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황정민이 맡았던 서도철 형사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몇 년 전인가 봤었대. 유성환 감독하고 부당거래 때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인원들로 갖다가 또 다른 한번 영화를 찍어보고 싶다. 부당거래를 보셨던 분이라면은 베테랑을 보면서 많이 느낀 게 있을 거야. 거기에서 나왔던 배우들이 거의 다 나온 거 아니야? 유해진도 원래는 좀 쩔이 불량 배웠다가 상무로 진급을 해서 조채호 밑에서 일하는 것도 나오고 서도철을 역할 맡았던 상정민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도 형사였는데 그대로 쭉 끌어왔네? 근데 조금은 달리 보이기 위해서 액션을 더 많이 쓰는 형사라고 해야 되나? 노하우가 좀 있고 그런 걸로 변신을 해서 왔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형사에서 또 형사로 넘어오니까 지루한 감은 없지 않아 있지. 근데 나는 서조철이라는 형사가 그래도 우리의 입장을 좀 대변해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 어느 정도 좀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 인물이 나는 서조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서도철 형사가 초반부터 중반까지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 남자는 눈치가 빨라야 되거나 남자는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많이 먹고 뭐 든든해야 돼 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나는 이 대사를 습관처럼 왜 붙여놨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이 캐릭터의 성격을 얘기해주고 싶은 건가? 아니면 할 말 없어서 그냥 집어넣은 건가? 아니면 너스레 잘 떠는 캐릭터라서 이런 얘기를 한 건가? 근데 나는 되게 불필요하다고 봤어.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의 성격이나 그 캐릭터를 잡아주기 위해서 무언가 이 캐릭터가 습관이나 이런 걸 갖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그 캐릭터의 성향을 잘 보여주는 거니까. 근데 말로는 남자니까 뭐 해야 돼, 남자니까 뭐 해야 돼, 이거 자체가 굉장히 상투적이고 공감도 진부하고 공감이 안 가는 거지. 이런 캐릭터의 습관을 주는 데 있어서 가장 캐릭터랑 잘 맞아떨어졌던 것 중에 하나는 마스터에서 나왔던 호아킨 피닉스? 호아킨 피닉스. 호아킨 피닉스 보면은 그 배우의 특징을 보면은 허리를 꾸부장하게 서 있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꾸부장하게 서 있을까? 캐릭터의 몸으로도 이 캐릭터가 뭔가 뒤틀려 있고
보통 인물은 아니고 뭔가의 내적인 고통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 벌써 그냥 자세에서. 그치. 근데 여기서는 애들한테 야 남자는 눈치가 빨라야 돼, 남자는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이겨내야 돼. 이게 지금 성차별하는 건가? 약간 그래서 난 이게 뭔가 나중에 거둘 만한 이야기가 있어서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건가 싶었는데 벌써 여기서 난 좀 거슬리더라고 살짝. 나중에 뭐 이렇게 걷어가지도 않아 이 소스를. 그래서 약간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었었고, 그리고 이번에 나왔을 때 액션이 통쾌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황정민이 원래 액션을 하는 배우가 아니잖아. 원래 액션은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거기서 나오는 어설픔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가장 어설프게 봤었던 장면은 초반에 자동차 안에 숨어서 트렁크에서 뛰쳐나왔고 바로 오줌 누르지. 그리고 거기에 있던 조직들이랑 싸우는데 그 조직 중에 한 명이 망치로 황정민을 이렇게 때리려고 그래. 황정민을 때리려고 하는데 이건 딱 봐도 황정민한테 망치를 휘두르지 않아. 딱 봐도. 그러니까 황정민이 가만히 있어도 피할 수 있는 위치로 망치를 가격을 해. 근데 그 망치를 가격한 자리가 어디냐? 타이어야. 타이어에 맞고 다시 자기를 맞춰. 이게 7, 80년대 나오는 꽁트 수준의 액션을 해버리니까 나 여기서 내가 알던 유승환 감독이 맞나? 왜 이런 쓸데없는 코미디 액션 꽁트를 집어넣었지? 통과제리지 통과제리. 그래서 난 내가 기대했던 류승환의 액션이 아니잖아. 여기서 너무 많이 깼어. 왜냐면 류승환이라고 하면 알다시피 액션 키드로 불렸던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액션의 흐름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왜 이런 장면을 넣지? 에서도 조금 깼고 중간중간에 장윤주가 나오면서 발차기를 시원시원하게 해. 근데 이것도 약간 맥이 끊어질 때가 있어. 영화적인 느낌에서는 통쾌하게 장면이 확 전환되면서 시원한 액션씬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비현실적인 느낌이 나니까 억지로 티가 나지. 그래서 그 액션에 있어서 되게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황정민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 왜냐면 황정민은 알다시피 액션이 화려한 걸로 유명하다기보다는 연기로 밀어붙이는 박진감 같은 걸로 그 액션씬을 소화하는 배우인데 그거에 있어서 황정민이 액션을 통쾌하게 하기에는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나는 미리 예상은 했어. 어차피 내가 처음부터 얘기한 거는 오락물이었고 그리고 액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물론 형도 이걸 보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 형도 이걸 너무 좋아해서 유승환 감독 작품 다 봤어. 그치. 그러고선 얘기를 해. 근데 왜 다룰 거면은 베테랑을 다루냐 나한테 얘기를 했거든. 차라리 짝패를 하지 그랬냐. 짝패 같은 경우에가 확실하게 무술에 있어서는 스타일이 나오지. 스타일의 완전 끝장이라고. 내가 봤던 영화 중에 제일 재밌다고 막 그러면서 형이 얘기를 막 열변을 토했거든. 나한테 짝패에 대해서. 스타일리시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대사도 야 너네는 뭐 삼충도 없냐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유승환 감독이 그런 대사도 얼마나 재밌냐. 그런 액션이 진짜 액션이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자면은 오락물이라는 것도 있고 좀 통쾌하게 보이고자 하는 것도 있으면서 억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화면 전환 때문에 있잖아. 좀 그런 거를 덮으려는 경향이 조금은 있어. 사실상 좀 그렇기는 한데 나는 액션의 통쾌함도 통쾌함이지만 오락이라고 한다면 조금 코믹적인 것도 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게 좀 버무려지긴 했는데 어설픈 거는 좀 보이긴 보여. 그런데 관객들이 보면서 웃으면서 볼 수 있게끔 나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액션을 조금 폼을 죽이더라도 첫 장면만 놓고 봤을 때는 난 코믹적인 부분을 더 살렸다고 생각을 해서 배성우가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계속 황정민한테 혼나잖아. 그런 부분이 더 부각된 거 보면 나는 코믹 쪽에 좀 더 무게를 싣지 않았나 초반 부분은. 그래서 액션 부분을 일부러 죽였다. 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 그리고 나는 가장 의문점이 드는 거는 이 영화 제목이야. 베테랑. 누가 베테랑인가? 황정민이 베테랑인가? 그렇지. 과학수사대에 있는 인원들이 다 베테랑이라는 거예요. 그치. 베테랑이지. 근데 이 베테랑은 누가 지어준 걸까? 유아인이 지어주거든. 베테랑이라는 단어는 이 영화에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한 번 나와. 그것도 유아인이 만나는 씬에서 조태호가 서도철한테 술집 주점 같은 데서 여자애들을 희롱하면서 뭐 재벌들은 이렇게 노는 게 맞나?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나? 그러면서 박수 쳐주면서 조롱하듯이 베테랑이시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이 조태호라고 하는 캐릭터는 재벌 2세에 자기 사익사욕만 채우려고 하는 풋내기 악당 수준? 이런 사람이 지어준 한마디가 영화 제목이 되었어. 그래서 난 굉장히 의문이 가는 거지. 왜 베테랑인 거지? 이게 일처리가 그렇게 베테랑 같지는 않단 말이야. 베테랑이었으면은 그 막내가 그렇게 칼을 찔릴 일도 없었겠고
그렇게 거대한 회사를 건드리는 데 있어서 무모하게 움직이는 그게 베테랑인가? 어쩌다가 나온 재벌 2세 한마디가 제목이 되었다는 게 난 되게 가볍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지. 그리고 이 베테랑이라고 하는 거에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게 전화 통화를 전국민이 명함을 받아들고 맨 처음에 자기가 못 받은 급여를 받으려고 전화를 하잖아. 근데 이거를 자기가 뭐 소개시켜주는 황정민이 술자리에 가려고 하다가 내가 모르는 번호네 이러고 그냥 씹어버리잖아 맨 처음에. 그러고 나서 아들이 전화를 할 때 그때 우연히 받잖아. 이게 베테랑인가? 난 이게 좀 많이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은 분명히 명함을 건네줬을 때 나 진짜 도와줄 수 있다고 당신 꼭 전화하라고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이 사람 번호도 몰라? 그리고 아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거 전화도 제대로 안 받고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사람이 거의 죽을랑 말랑 했을 때 전화를 받는 게 베테랑인가? 근데 이게 좀 더 분노스럽다는 거지.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순간에 아니 전화 좀 더 빨리 받았으면은 이런 일은 안 벌어졌을 거 아니야.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유아인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조태호의 캐릭터는 많이 얼버무려져 있어. 이런 실화 사건들을 모티브로 쓰기 위해서 조태호란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냈는데 설득력이 좀 부족해. 왜냐면은 재벌 2세가 다 이렇게 놀아? 아니잖아. 재벌 2세가 이렇게 놀았어도 왜 이렇게 놀았나? 그리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놀 수밖에 없었나? 아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가정사라든가 뭐 그런 거라도 잠깐 나오던지. 아 그거는 나도 인정하는 부분. 거기다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뻔뻔하게 행동을 하고도 왜 당연하게 사느냐? 그거 딱 한마디 나와. 대한민국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딱 이 한마디거든? 이 한마디가 이 캐릭터의 당위성을 정해주는 부분이거든? 근데 이 대사가 얼마나 매가리가 없는 거냐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그 대사는 그냥 관객들한테 말해주는 거야. 야 재벌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런 행동하니까 저런 걸걸? 껄이야 껄. 그 캐릭터에 대한 본래 얘기가 아니야. 그냥 대중들이 갖고 있는 시선에 대한 한마디를 그렇게 정해주는 걸 뿐인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캐릭터가 유아인인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그 베테랑이라고 하는 형사가 아들한테 전화 온 걸 받은 거잖아. 근데 이게 굉장히 억지스럽다는 거지 연결이. 전화를 받았을 때 아들이 전화를 했는데 그 아들이 아빠의 소지품에 있던 명함을 꺼내서 전화를 했대.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게 그치. 그렇게 떨어졌으면 피범벅이 돼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소지품도 어떻게 누가 꺼냈을까? 아들이 그 상황에서 주섬주섬 꺼냈을까? 아니면 간호사가 이렇게 꺼냈을 거 아니야. 근데 명함이 딸랑 있지 않고 분명히 지갑 안에 있었을 거야. 근데 이것을 아들이 이렇게 막 뒤져보다가 이 사람 형사구나 이 사람한테 전화해야지 이게 이런 설명도 안 들어가 있잖아 중간에. 근데 느닷없이 전화해갖고 울면서 우리 아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조금 말이 안 된다 싶은 거지. 왜냐면 이미 형사들은 와 있었거든 그 전에. 그치. 근데 굳이 왜 황정민한테 아들이 왜 또 전화를 했을까? 이게 나는 이상하다는 거지. 차라리 뭐 10,000원을 주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중간에 뭔가 그 연결 과정이 있었다라면은 그 과정이 부자연스럽지 않았을 텐데 굉장히 억지스럽게 껴놨다는 느낌이 들어서 초반에 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황정민이 베테랑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 영화의 제목이 베테랑인 것은 정말 모순된다는 거지. 오히려 뒤에 나오는 악역을 맡은 조태호의 캐릭터가 워낙 허구 인물이고 이건 완전 공감이 안 가니까 그냥 그런 인물이구나. 근데 황정민은 아까 류승화 감독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에도 뭔가 히어로가 있어야 된다. 뭔가 통쾌한 액션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뭔가 시원한 걸 뚫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라고 했던 사람이 전화 한 통 못 받았고 인간이 이렇게 됐어. 그게 나는 많이 답답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지? 영화가 제목이 어떻게 베테랑일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아니, 애초에 명함 주는 거 자체도 너무 진부해서 정웅인 나오고 거기서 명함 주고 이럴 때 이미 스토리라인이 다 보이잖아. 그렇긴 하지. 뭔가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고 이것을 황정민이 해결을 할 것이다. 거기서 이미 짜게 식어줘. 뭔 명함이야 거기서. 이건 딱 봐도 그냥 자기적으로 넣은 건데. 서도철은 사실 별 매력이 없지. 정말 진부한 클리셰의 총동원이잖아. 그리고 조태호는 관객들을 빡치게 하기 위한 자극제일 뿐이고. 조태호? 나머지 인물들은 거기에 곁다리로 그냥 다 역할 하나씩 줘서 껴넣은 것 뿐이고. 인물 설정은 사실 개판이지. 근데 난 이게 이렇게까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부당거래에선 너무 완벽했거든 사실. 부당거래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이 아니라 와 이 정도면 굉장히 영화가 되게 정점을 찍었는데 다음 영화 굉장히 기대된다였거든. 근데 베를린은 사실 내가 제대로 못 봤어. 보다가 중간에 껐어. 좀 지루해갖고 내 영화 중간에 잘 안 끄는데 조금 지루해서 꺼갖고 내가 어떻게 할 말이 없어 베를린에 대해서. 근데 부당거래에서는 굉장히 그 명대사도 있잖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것도 나름 철학이 있고 굉장히 곱씹어볼 만한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베테랑에서 나온 대사 중엔 아무리 오락물이라고는 하지만 곱씹어볼 만한 대사 하나 없다는 것 자체는 아쉽지 않나. 기억나는 대사가 딱히 없거든 사실. 끝에 나오는 뭐 아트박스 사장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최고로 많이 나오는 거는 조태호가 맷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치, 어이가 없다고. 어이가 없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보면서 어이가 없어. 나도 어이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 어이가 없다는 수준이 없다는 얘기가 400억이 아니라 400만 원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질러? 진짜 어이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뭔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야 된다. 나 되게 뜻깊은 얘기하는 줄 알았어 사실 유아인이. 근데 별게 아니더라고. 그리고 황정민이 나중에 형사 비리 보고서는 제압하는 장면이 하나 있잖아. 뒷돈을 받으려는 경찰을 갖다가 제압하는 장면 중에서 우리는 과오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치. 장면도 있었는데 앞에서 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그런 거는 있는데 다른 반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물론 부당거래라는 작품이 나도 재밌게 봤어.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오락물이 좀 더 들어간다면은 나는 베테랑이 됐다고 봐. 왜냐하면은 부당거래 결국에 흥행성으로 딱 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봤냐고. 결국에는 나중에 VOD 서비스라든가 그런 거 나올 때 봤잖아. 극장에서는 사람들이 연령별로 딱 따져봤을 때 19세였단 말이야 그게. 거의 안 봤어. 만약에 학생들도 봤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나도 흥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베를린 같은 경우에도 그게 만약에 19세로 찍혔으면은 별로 나는 못 떴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800만까지 찍었었단 말이야 베를린이. 그런데 그거는 배우빨이 있었다고 봐. 하정우라든가 전지현이라든가 한석규라든가 그리고 류승범. 그 4명의 조합이 괜찮았거든. 꽤나. 그리고 액션도 새롭게 꾸며보려고 많이 했던 거여서 나는 새롭게 봤거든 그거 베를린을 갔다가 내용이 좀 그렇더라도 그런 배경이라든가 이렇게 구도를 잡았구나. 이런 것도 찍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액션 중에서. 난 그렇게 해서 봤었거든. 그런데 이번에 베테랑 같은 경우에는 허술한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지 사실은. 그냥 내용 자체가 좀 부실하긴 부실해.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가정적으로 보고 싶어 했던 게 있었고 그리고 어이가 없었다고 했을 때 다 어이가 없다고 그랬긴 했는데 그래도 그런 거 하나 안 들어가면 난 더 욕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과거에 대한 얘기도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 안 가는 게 몇 개 있었긴 했는데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다 커버 쳐줄 수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최상무 그 역할이 나는 그러니까 이야기가 조태호 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쪽으로 갑자기 쏠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하다고 연민의 감정을 느껴 갑자기. 불쌍하게 느껴지고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개같이 일하고 당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물론 악역이긴 악역인데 그런 부분도 보이고 서도철 부인인 진경 배우한테도 당하잖아. 가방에다가 자금 같은 거를 주려고 가져다 놨는데 퇴짜 맞고 그런 거에 있어서 유해진이 뭔가를 버리려고는 하는데 악당인데도 불쌍해. 사람들이 그쪽으로 갑자기 시선이 쏠리기 시작을 하면서 그게 계속 감춰지기도 감춰지니까 저번에 범죄 재구성 얘기하면서 사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도 나는 가림막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 이거를 좋게 포장해가지고 사람들한테는 이건 오락물이에요 하고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선 처리를 하는 바람에 나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하고 그냥 사람들도 그렇게 본 것 같아서 나는 무난하게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게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았나 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 이게 나도 포스터나 장르 자체가 액션 오락물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도 생각 없이 보고 싶은데 생각 없이 보기에는 너무 생각을 있게 만드는 몇몇 장면이 있는데 난 이 영화에서 최악의 장면이 딱 하나 있었어. 그게 뭐냐면은 유해진이 황정민 아내한테 돈을 주지 가방과 함께. 그리고 카페에서 그 돈을 보여주면서 이런 걸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형사한테 달려가지. 자기 남편인 서도철한테 달려가서 경찰서에서 이제 막 소리를 지르지. 우리 막 떳떳하게 살기로 했는데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길래 신진물산에서 나한테 돈을 주느냐. 너 뭐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냐. 막 이렇게 뭐라고 하지. 그거 이해해. 아내가 빡쳤구나. 서로 영역을 안 건드리기로 했는데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길래 이런 걸 했는가. 빡쳤구나. 그래서 갈라 그러니까 황정민이 소리를 지르지 뭐. 누구누구 없다 이래. 그랬더니 황정민이 딱 가서 뭐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아내가 뒤도 안 돌아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 그러고 그냥 싹 가버려. 근데
이런 연출은 난 어디서 봤냐면은 개그 콘서트에서 봤거든. 그 개그 콘서트에서 영화일 경우, 뮤지컬일 경우, 뭐 아니면은 뭐 일상생활일 경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개그 프로를 하던 개그가 있어서 개그 콘서트에서 그래서 꼭 영화적인 장면을 할 때 뭐 이런 연출을 넣어. 뭐 이렇게 막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다가 너가 헤어지려고 그러니까 달려가서 누구 붙잡으면서 야 누구 딱 이랬는데 뒤에서 얼굴 나오면서 얘기하다가 가버리는 뭐 이런 장면을 꽁트처럼 집어넣어. 근데 이게 여기에 있는 거야. 충격적이게도. 난 너무 놀란 거야.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게 만약에 웃기려고 하는 상황이었으면은 아 저걸 졌다가 집어넣네 되게 웃긴다 이랬는데 진지한 상황이었어. 그래서 아니 생각 없이 보다가 아니 이게 뭐지? 류승환 왜 이러지?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게 나 이 생각이 들어갖고 너무 깜짝 놀랐어. 이게 생각 없이 보고 싶어도 생각을 하게끔 만들더라고. 너무 마무리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가장 충격적인 건 이 영화가 한국 역사상 흥행 순위 3위에 올랐고 올해 흥행한 1위 영화고 류승환 영화 중에서 가장 흥행한 영화라는 사실이 1000만을 넘은 게 첫 번째였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지 사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오히려 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조태호 얘기 좀 더 해보자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조태호의 꼭 사연을 마련해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 맞아. 그건 그래. 모든 악역이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뭐 시계티어 오렌지의 알렉스 라시라든가 뭐 노인을 위한 나라의 안톤 시거라든가 그거는 다 외국 배우잖아. 외국 영화고.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에 비교했을 때 악역들이 다 이랬나에 대해서 내가 좀 되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 왜냐면은 외국이랑 비교했을 때는 외국 영화는 좋은데 한국 영화 별로다 라고 이렇게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국내에서 인상적인 악역이었던 역할이 뭐가 있었냐면 내 기억에는 최소한 올드보이의 유지태가 맡았던 역할, 그리고 추격자에서 나왔던 하정우의 역할, 그리고 4885 악마를 보았다에서 나왔던 최민식의 역할. 그 악역들을 따져보면은 그 영화들이 흥행도 나름 했고 영화 평도 괜찮다는 평을 들었어. 그 악역들이 어땠는지를 분석해 보면은 일단 과거 얘기가 안 나오는 거는 추격자랑 악마를 보았다지 두 영화의 그 악역이 어떠하냐면 추격자의 악역 같은 경우에는 여성 편력도 심하고 연쇄 살인을 저지르는데 굉장히 대범하지. 경찰에 잡혀 들어간 다음에 내가 범인 맞아 찾아봐 내가 범인이라는 증거를 이런 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굉장히 흥미로운 거지. 이 악역의 뒷얘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런데 이 악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은 형사들이 해결을 못하고 사설 탐정 같은 김윤석이 찾지. 근데 김윤석은 지금 형사 신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악과 맞서 싸우는 정의가 아닌 그냥 한 개인. 그리고 이 악이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영화의 구도. 그걸 통해서 이 악역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함보단 이 악역이 이야기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고 이 악역에 대항하는 그 개인의 몸부림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흥미구도를 두었기 때문에 굳이 악역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도 돼. 자, 일단 추격자에선 이 악역 역할을 이렇게 두었기 때문에 굳이 뭐 악역에 대해서 반발을 갖거나 의문점이 들 게 딱히 없어. 그냥 악 자체로 두었기 때문에. 그거에서 더 나아간 게 악마를 보았다에서 최민식 역할. 최민식은 밑도 끝도 없이 악이야. 그냥 여자 보면 강간하고 그냥 죽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려. 그것과 맞서 싸우는 게 또 누가? 이병헌이야. 이병헌 같은 경우에도 최민식이 약혼자를 갖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복수하려고 이병헌이 치밀하게 이제 세우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맞서 싸우는 역할이지. 근데 여기에 있어서 악역의 캐릭터가 중요하지 않는 점이 뭐냐면 결말에서 나와. 결국 그 악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다른 악으로 또 변질되어 가는지. 이병헌이 결국 또 다른 악마가 된다는 느낌으로 영화가 마무리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악의 역할에 대해서 확실히 분명하게 규정짓진 못하지만 그것과 가까이 하면 나도 악마가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영화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끝나지. 그리고 올드보이의 유지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흥미로워. 이 사람이 왜 악당이 됐는지에서 찾아야 돼. 최민식이. 왜 나를 가두었지? 그리고 나는 너 때문에 이렇게 복수 계획을 짰고 나는 너 때문에 이렇게 악이 될 수밖에 없었어.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찾아가다 보면 이 유지태의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최민식은 본인이 15년 동안 감금을 당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악의 역할은 굉장히 좀 다채로운 데다가 영화의 동기부여라고 할까?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그리고 왜 이 사람이 악이었는지에 대해 그것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단 말이지. 자, 이렇게 악역에 대해서 한국 영화가 한 가지로만 둔 게 아니야. 여러 가지 이 사람을 추적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냥 진짜 그야말로
악마를 규정한 다음에 그 악마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는 한국 영화도 있었지. 근데 이 영화에서 조태호는 무엇일까? 그 외국 영화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국내도 이렇게 훌륭한 악당의 모범 사례가 있는데 왜 이렇게밖에 단편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는가? 그게 나는 불만인 거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런 악을 다룬 영화가 어떻게 1000만을 찍은 것인가? 그게 가장 내가 의문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악역을 다룸에 있어서 이렇게 이유가 없는 악역을 다룰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절대악과 결부시키는 방법이 있어. 왜냐면 절대악은 이유가 있으면 그건 이미 절대악이 아니야. 그치. 이유를 모르고 사람들이 그걸 납득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변과 전체 상황을 장악해 나가. 그러면서 공포감을 느끼게 하고 그런 방식이 있을 테고 기본적으로 캐릭터가 말이 많으면 안 돼. 그러면 싸 보이게 돼 있어. 매드맥스 보면은 임모탈이 잘 설명된 악역이냐면 그렇지 않거든. 맞지. 근데 관객이 그거 보면서 크게 의문을 가지지 않는 거는 걔는 행동으로 보여주거든. 그냥 나는 악이고 너네는 이거에 그냥 껍벅 죽을 수밖에 없는 무력한 중생들일 뿐이다라는 걸 그냥 몸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없어 보이지 않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유아인은 말이 일단 너무 많어. 그리고 되게 쓸데없는 말들이야. 무게감이 전혀 없지. 나는 너네가 경시할 수 있는 싸구려 악역이 아니라 너네들이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고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존재다라는 어필이 전혀 없어. 그런 거라도 있으면은 관객이 보면서 압도당하고 그런 맛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유아인은 저 새끼 존나 나쁜 놈이네, 찌질이네, 저런 놈이 재벌 3세야? 막 이러면서 그냥 분노하게 만드는 자극제일 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문제가 봉합이 안 되는 거지. 수습이 안 되고. 그리고 나는 이게 연기를 잘했는가 못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사실 논하기가 좀 어려워. 캐릭터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뭐 유아인이 나름 캐릭터 분석을 해서 뭐 어떻게 하기에는 그 발버둥 칠 수 있는 자유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그 와중에서도 유아인은 선택을 했지. 좀 더 찌질한 재벌, 악당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툭 치면 자기는 으악하고 건드는 이런 악당 수준으로 거의 애지 애. 그런 수준의 악당 연기를 한 거는 논할 순 없지만 못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 뭐 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못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저 인물과 저 배역에 대해서 이건 악역이지만 존나 멋있어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긴 하지. 또한 유아인 말고 다른 배우가 했을 때 연기를 할 수 있는가? 대체 불가능한 배역이었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그래서 그냥 전체로 보면은 아따맘마의 담비 보는 느낌. 그치. 나 그 캐릭터만 생각하면 완전 짜증나. 근데 또 거기서 담비는 말이 많지도 않아. 그리고 어차피 짜증을 유발하게 하는 거니까 그거에 최대한 충실한데 얘는 뭐 그것도 아니다 이거지. 그 성우가 나중에 혈압 올랐대. 혈압. 아 그래? 고혈. 근데 가만 생각하면은 어쨌든 조태호의 역할은 관객들을 불편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역할이잖아. 그런 거에 있어서는 뭐 잘 충실히 이행했다고 생각을 해. 그 임무는 잘 역할을 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캐릭터가 입체적이고 곱씹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역할이었나? 그 정도는 아니고 보는 사람이 불쾌하게끔 만드는 이 역할이지. 보면은 결국은 이 영화는 포장은 할 수 있지. 사회 권력에 맞서서 싸우는 우리 형사들과 대중들의 싸움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 근데 솔직히 극적 구성이 그렇게 아니기도 하고 결국은 이걸 구조적으로 잘 살펴보면은 왕따 하는 얘기야. 우리 주변에는 정말 짜증나고 견디기 힘들고 사람 미치게 만드는 민폐덩어리가 하나 있고 걔 하나를 타작하면서 우리 모두는 단결할 수 있어. 우리 관객들은 모두 하하하 웃으면서 끝낼 수 있어. 황정민 멋짐 이러고 끝낼 수 있어. 이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화의 흥행을 추동한 원동력은 왕따를 주도하고 싶은 우리의 심리다 라고 말하고 싶어. 두 명이 이렇게까지 깔 거라고 예상은 충분히 했어요. 한 번 더 얘기하지만 그리고 나는 가벼운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내 예상 시간은 훨씬 뛰어넘어가지고 내가 지금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근데 조금 긍정적인 거를 좀 보자고. 좋아하는 장면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봉고차를 운전하는 모달수가
뛰어가고 있는 배송우를 잡으면서 물도 주고 마라톤처럼 야 이제 그냥 들어오지 그래 그러면서 차를 모는 웃긴 장면이라든가 헬스장에서 뛰다가 얘기하다가 조태호라는 이름을 듣고 완전 나뒹굴르잖아. 그러고서는 야 자연스럽게 행동해요 자연스럽게 그런 장면이라든가 거의 애드리브였거든. 그 캐릭터를 살리는 배우들이 많이 살렸다고 봐. 내용적인 거 빼고 얘기를 해보자면은 유승환이 생각을 못했던 거를 갖다가 가미를 많이 했나 봐. 그러니까 내용적인 게 그렇게 비난받아도 마땅할 만한 부분들이 좀 생겼지 않았나 싶고 근데 그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독특한 유머라든가 그런 데에서 또 이제 즐거움을 찾을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공감이 많이 되고 1200, 1300까지 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뭔가는 좀 해소하고 싶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또 나온 영화 중에서 한국 영화가 나온 게 거의 없었어요. 암살하고 베테랑이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TV에서는 뭐 쌍천만 시대다 블록버스터가 많이 나오는 시기에 그 두 영화가 경쟁 구도를 잘 붙어갖고 그렇게 나왔었던 것도 있고 이번에 베테랑 나오면서 자석 점유율에 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었단 말이야. 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주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명량 같은 경우에는 자석 점유를 저렇게 많이 해가지고 독과점으로 하면은 너무 기분이 안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베테랑이라든가 암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많이 차지했거든? 그런데도 사람들이 별로 할 말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고 난 만족했어 그러고선 돌아갔다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친구들이 내용적으로도 이야기를 해주고 사람들한테도 해석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취향 차이도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리고 액션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거든 이번 연도에.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번 연도에 내가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면은 거의 다 범죄 스릴러였어. 그런 게 조금만 나왔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한테 좀 자극적이고 신기하고 그런 거를 많이 표출을 하려다 보니까 요즘에는 수사 기법이라든가 그런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되게 흥미를 많이 갖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런 게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좀 액션이라든가 코미디가 좀 가미된 게 어떤 작품이 있을까 생각을 쭉 해봤지만 외국에 있는 그 스파이 액션 빼고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나온 게 없어. 이게 나는 이번 연도에 최초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8월에 돼가지고 그것도 후반기 돼가지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한 거야. 어찌 보면은 흥행이 됐었던 게 나도 내용적으로는 깔 게 많지만 그래도 나는 다 커버가 된다고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캐릭터들에 대해서는 나는 연기들은 다 잘했다고 봐.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있으니까 난 그 정도를 했다고 보거든. 아무리 지루해도 기본빵을 하는 배우가 있는 반면에 그리고 악역 얘기했지만 젊은 배우들이 악역 맡았다가 자기 이미지에 손상이 생기면 어떡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꺼려했단 말이야. 그 꺼려했던 역할을 갖다 유아인이 맡았다는 거는 나는 보기 좋게 봤거든. 그런 역할을 맡음으로 인해서 자기 이미지가 그쪽으로만 가게 되면은 두려운 것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 배우가 다양한 역할을 나는 소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아무리 좀 진짜 어이가 없이 봐도 그래도 나는 그 역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배우들도 장현주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 연기를 못했던 배우가 신인 배우로 다시 영화로 들어와가지고 다음에는 또 어떤 코믹 연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전극 연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난 다들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내용적인 거 빼고는 난 괜찮지 않았나 싶어. 그래서 나는 좋게 봤던 거지.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명장면을 꼽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명장면 없음. 스미스는 명장면이 없음? 네. 최악의 장면을 꼽는 게 낫겠다. 러시아 마피아 진압하는 장면. 너무 꽁트스러웠다? 거기서 BGM 나 어떻게 울리고 황정민 뭐 댄스 추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액션 집어넣으면서 카메라 확 전환되면서 살짝 느려지는데 거기서 이미 이 영화를 내가 왜 보고 있어야 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걸 보는 순간 잘못 걸렸다는 생각을 했어. 천호진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CCTV 가리면서 막 좁해잖아. 칼치는 새끼 누구야? 그러고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달수랑 황정민이랑 그 천호진이 얘기했었던 과거에 자기가 뭐 어디 찔렸었는데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보면서 참 아재들이 애쓴다 그러면서도 좀 웃기게 봤었고 마지막에 액션 장면은 짜페에서 시가지에서 액션 하는 게 있거든. 야구부라든가 뭐 하키부라든가 뭐
근데 나와가지고 정동이랑 유승환이 했었던 액션 장면이 하나 있었거든. 그거를 내가 재밌게 봤었는데 그런 거를 좀 많이 살리려고 노력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마무리는 나는 괜찮았었던 것 같아 그냥. 나는 역시 명장면은 마동석 나온 장면이지. 웃길 수밖에 없지. 영화가 이렇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을 안 하고 보고 싶었는데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마동석이 나오는 장면은 정말 생각 없이 볼 수밖에 없잖아. 아니 갑자기 마동석이 튀어나와서 뜬금없이 나 나와. 아트박스 사장인데 왜 여기서 소환스럽게 구냐고. 말 그대로 마동석한테 상권 침해지. 자기 저기서 영화 찍으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상한 영화 만들어갖고 천만 찍어버리면은 이 무슨 짓이야? 이런. 야 진짜 그거 후문으로 20-30% 매출이 증가했대 진짜로. 아트박스가? 그거 한 장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난 마동석이 나온 장면이 굉장히 좀 상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와 이젠 류승환도 이런 영화 만들어서 이렇게 흥행해서 이젠 대중들한테 만족을 시키려고 그러나? 아 되게 민폐 끼치고 있네 약간 이런 느낌? 마동석 배우가 한 얘기가? 그래서 나는 약간 명장면 같았어. 와 이젠 류승환 감독이 이런 영화를 찍는단 말이야?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이거 완전 다른 상권들 침해하고 있는 건데? 너무 독과점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난 그게 영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도 흐름이 갑자기 확 전환되는 그런 게 없었잖아 사실. 다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서. 근데 그게 갑자기 확 전환되는 영화 내적으로도 독특했고 영화 외적으로도 얘기할 만한 거리가 생기니까 재밌었고. 자 그럼 슬슬 베테랑 영화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제가 마지막에 할게요. 그냥 네, 정훈이부터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별로 할 일단 얘기가 없으니까. 한국식 영화의 단점이 모두 다 드러난 영화라고 생각해. 과장된 대사, 오버 액션, 틀에 박힌 캐릭터들, 양아치스러움과 쌈마이스러움에 대한 집착, 그런 것들이 가장 최악의 형태로 구현되었다고 생각하고, 방금 전에 마동석 장면 얘기했는데 난 그 장면을 보면서도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마동석 말고 상황을 보면은 황정민하고 유아인이 시내 한복판에서 싸우고 있고 사람들은 그걸 다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고, 그치. 아, 이 미개함이라니, 이 영화 수준의 미개함이구나 라는 생각을 딱 했어. 마치 킹콩 보듯. 그거 스마트폰 찍고 있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관객들일 거 아니야. 그런 걸 생각하니까 아, 참 처참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전혀 감정적인 이유 없이 객관적으로 이 영화를 평가했을 때 이 영화의 평점은 1점. 그리고 내가 1점을 준 영화가 뭐 있나 살펴봤어 지금. 비교를 좀 해보려고. 내가 1점 준 게 10억. 그리고 1724 10억은 0.5점이고 진짜. 1724 기방 난동 사건. 그리고 해운대 트랜스포머 패자의 역습. 3인가 그게? 4가 아니야? 아, 그리고 3이었구나. 댐이라는 루마니아 공포 영화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갓댐이다. 그래서 베테랑이 이것들보다 낫나? 내가 너무 과하게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해봤는데 낫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 그냥 이게 맞는 점수인 것 같아. 나는 이 영화를 마무리하자면, 류승환이 이렇게까지 변했나? 이렇게까지 19세 딱지를 떼면서까지 모든 관객을 포용하려고 했나? 돈이 궁한가? 이게 뭐하는 짓이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와 함께 박찬욱, 봉준호가 없는 한국 영화계는 점점 쇠퇴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별점은 2점 정도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2점 이하로 난 영화 점수를 잘 안 줘. 거의 뭐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이 정도 돼야 난 1점 주거든. 정말 눈 뜨고는 못 볼 영화다. 중간에 나는 클레멘타인이라는 영화가 있잖아. 아빠 힘내. 그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너무 패러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게 무슨 감정일까를 느끼고 있었는데, 나올 수 있어요. 영화 중간에도 권투글러브 끼고 정웅인이 쳐맞잖아. 그거 보면서 그때 그 내가 느낀 감정이, 아 클레멘타인에서 느끼는 감정이 이 감정이겠구나. 아빠 힘내 이 감정이. 그래서 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라는 생각 때문에 한국 영화의 역사는 날이 갈수록 퇴보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고, 왜 이 영화가 1000만을 넘었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내 친구가 한마디 하더라고. 야, 이 영화가 암살보다 재밌대. 그래서 1000만 넘었대. 이러는 거야. 그게 내가 한 얘기잖아. 아, 그게 너였냐? 나 문건인 줄 알았네. 하여튼 그 얘기 듣고 암살 영화 보고 나서 내가 자주 다니는 커뮤니티에 와, 최동훈 감독 실망이다. 정말 별로다라는 평을 너무 많이 봐서, 아, 이 영화는 내가 극장 가서 돈 주고 봐선 안 되겠구나라는 결심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낫다고 하는데 그럼 암살은 어느 정도 처참한 수준인가? 그치. 그리고 그런 영화를 1000만 명 넘게 본 이 대한민국의 영화판의 현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정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독립 영화 쪽에서도 많이 상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차라리 요즘 매갈이 없다고 하는 독립 영화들이 더 나는 재밌는 것 같아서 제 영화평론이었습니다. 오늘은 다 예상을 한 바예요. 일단은 정훈이부터 꽁꽁 묶기를 성공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효식이도 왠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저에 대한 욕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영화를 왜 선택을 했느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용도 없는 건데 왜 이걸 다뤘을까. 근데 저번에 범죄 재구성 때였을 거다. 암살을 다루면은 진짜 얘네가 암살 당할 수도 있다. 뭐 그러면서 얘기를 했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내 개인적인 거로는 예전에 액션 영화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는 액션 배우다 아니면 인투기 여러 개가 있었긴 했어요. 숨을 만들었던 감독. 근데 사람들한테 솔직히 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미장센 단편영화제라는 단편영화제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4천만 번의 구타라는 그 섹션이 있어. 액션들만 볼 수 있는. 그런 데에서 단편영화들이 많이 나오면 뭐해. 대중으로 안 나와. 사람들이 못 봤어요, 많이. 그러니까 액션에 대한 관심이 나는 많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정훈이가 저번에 킹콩을 다루면서 이런 액션을 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역설을 했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아쉬웠던 게, 그래도 인간이 하는 그런 마샬아츠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많이 안 나와서 안타까움이 너무 컸단 말이야,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형도 오죽하면은 나한테 야, 짭페 같은 영화는 왜 안 나오냐,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같은 액션 영화는 왜 안 나오냐, 막 그러면서 나한테 한탄을 한단 말이야. 그래도 세월이 지나가지고 코믹적인 게 섞이긴 하고 가벼운 게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액션 영화 나온 게 나는 이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베를린 그러니까 그럼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단도직입적으로 이 영화가 액션에 대한 욕구를 충족을 시켜줬어? 나는 대중들한테는 충족을 시켜줬다고 생각해. 나도 그러니까 초반 부분에 코믹한 부분 빼고 그 나 어떻게 나올 때 있잖아. 다른 BGM을 쓰고 싶었대, 유승환 감독이. 근데 나는 그거 재밌게 봤어. 아니, 나는 제일 궁금한 점이 그거에 대한 액션이 충족이 됐잖아. 그럼 왜 명장면이 봉고차 운전하는 거야? 난 코믹적인 게 더 좋게 봐서. 그럼 액션에 대한 충족보다는 코미디에 대한 충족이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지 않아야 되는가? 근데 난 마지막 장면도 얘기를 했잖아. 마지막 장면 난 마무리가 잘 된 것 같다. 유아인 그 장면이 괜찮았었다. 난 마지막 장면도 잘 됐다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 장면은 나도 좀 의문이 드는 게 그걸 액션이라고 보기에는 거의 일방적으로 황정민이 맞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정당방위다 라고 하는 상투적인 대사를 날리면서 역전이 될 게 뻔히 보이는 상황이었잖아. 근데 그게 뻔히 보이는 액션이었는데 재밌진 않잖아, 사실 그 액션 자체. 그 액션 자체가 재밌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그래도 나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코믹적인 부분의 그런 액션보다도 마지막에는 그래도 자기만의 스타일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었다고 봐요.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는 앞에 부분들은 다 조금 코믹 같은 거를 가미하다 보니까 죽은 게 없지 않아 있거든. 그래서 내가 짭페를 얘기를 했었던 거야. 그때 시가지가 잠깐 떠올랐었다고 나는.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진행자가 나한테 물어보는 것도 액션에 대해서 그거 충족이 됐는가라고 물어봤잖아. 근데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액션이 많이 나오는 그런 영화가 한두 개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연도에 하나도 없었어. 하나도 없었어. 그치. 다 범죄 스릴러야. 내가 봤던 그 장르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액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거의 그냥 사건을 파헤치고 그냥 이렇게 해서 범인은 얘예요 그러고서 마지막에 약간 싸우고 끝이야. 액션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런 것들이. 그래도 그나마 이 작품이 액션이 많이 가미되고, 그리고 유승환 감독을 좋아하는 팬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최고는 아니지. 그치. 최고는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입맛을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진행자 말이 맞는 것 같아. 좀 굴핍해서 1000만을 한 번 정도는 넘겨보고 싶은 감독의 간절한 마음? 난 그런 게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서 별점은 높게 줄 수는 없겠지만 한 3개 반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액션이 너무 안 나와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둘이 말한 게 맞아. 우리나라 영화 다룰 게 없어요 지금.
저번에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거라든가 뭐 다른 것도 그런데 치마 끝을 사뒀잖아 우리. 그러니까 마동석이 아트박스 사장으로 나온 것도 다른 영화를 찍었었던 거였거든. 함정이라는 영화를 찍고 맞아, 있었던 맞아. 도중이었어가지고. 근데 함정도 솔직히 그래서 함정은 보면은 얘네들이 나를 갖다가 살인할 것 같아가지고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얘네들은 너무 생각을 하고 그걸 갖다가 계속 뭔가를 분석적으로 하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부모님이 재밌게 봤다 그러면은 뭐 다 공감을 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아니 뭐 우리가 너무 분석적으로 보고 우리가 너무 깐깐하게 구는 게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본 영화가 몇 편인데 너 몇 편 봤어? 나 2,000편 넘게 봤어 영화. 그러니까 나도 많이 봤어. 2,000편 넘게 영화를 보는 동안 좋은 영화인지 나쁜 영화인지는 구분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진다 이거지. 그리고 그런 영화가 좋은 영화인지 나쁜 영화인지 판단을 해야 영화 산업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거고 그 문화도 더 가치가 올라가면서 싸구려 같은 저질 같은 영화가 더 이상 대중들을 매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이거 나는 분석적으로 본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게 그냥 보면은 병신 같거든 영화가. 아니 그리고 막 생각해서 봐가지고 이게 병신 같은 게 아니고 그냥 직관적으로 병신 같아. 근데 이게 유치한 영화들이 꽤 있지 한국에서는. 있어. 많이 있어. 이 장면들이 답답한 이유는 뭐냐면은 유치해서거든? 근데 유치해도 이것을 어떻게든 영화가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끌고 가면은 모르는데 그냥 장윤주가 발차기 한번 하고 딱 끝나버리니까 이게 제목이랑도 안 맞고 내가 본 제일 유치했던 영화 감독이 누구냐면 이준익 감독. 이준익 감독 보면은 되게 유치해. 그 영화들 보면은 이번에 사도도 사실 직설적이기도 하고 그 전작들을 보면은 뭐 즐거운 인생 황산벌, 황산벌 2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나름 개인적인 해석으로 유치한 식으로 아저씨 개그를 쳐가면서 하잖아. 근데 이런 유치함도 스타일이 또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뭐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이런 유치함의 경우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유치함이잖아. 근데 그런 영화를 왜 유승환이 만들었냐는 거지. 아, 그거가 좀 아쉬웠다. 그게 굉장히 아쉽다는 거지. 근데 유승환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액션에 있어서 상징적인 상징적 인물이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난 이 영화를 김재균이 만들었으면 그렇구나 이해가 가겠다. 오케이 하겠어. 유승환이 왜 이러지? 그래요. 이게 아쉽다는 거지 난. 그래요. 나 같아도 그러니까 짝패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를 얘기 많이 하는 게 스타일리시하고 아까 전에 얘기를 한 거에 덧붙여가지고 진짜 액션 같으니까 카메라 고정시켜놓고 움직임만으로도 그게 감동적이고 좀 여운이 남는 게 있어서 생일날에 개봉을 했었는데 20살 때 같은 극장에서 3번을 봤어. 그거를. 지금은 사라진 중앙시네마라는 곳인데 거기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도 했고 뭔가 이끌림이 있으니까 나도 베테랑은 딱 한 번만 봤어. 그냥 시사회 했을 때 딱 한 번 보고 그래도 기억에 남기는 남으니까 영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도 설명을 해주고 시놉시스 보면서도 생각이 나니까 나는 그렇게 했는데 좀 아쉽기는 한데 형은 그 한마디 남기더라 나한테. 너 방송할 거면은 거기에서 한마디만 남겨달라고. 짝배2 좀 찍어달라고. 짝배2 좀. 짝배2? 그건 나도 기대해. 짝배2나 아니면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2를 찍거나 좀 그랬으면 좋겠대. 정동 무술 감독도 반백이라고 해서 나온단 말이야. 50살 먹었다고 자기도. 더 나이를 먹기 전에 그런 걸로 갖다가 한번 우리에게 임팩트를 다시 한번 꽉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뭐 이래저래 말 많은 영화였지만 결국 우리나라 역대 흥행 스코어 3위에 오른 영화고 올해 가장 흥행한 영화였습니다. 결국 공통된 말은 유승환 감독 치고는 아쉽다라는 이야기였는데 대중들의 많은 선택이 그러하였기 때문에 할 말은 없어요. 대중들이 문화적인 수준이 높아졌다고 그러긴 하는데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프랑스 영화가 요즘엔 많이 들어오거든. 수입이 되고 다른 각국의 영화들이 수입이 되는데 그런 상영관들이 줄어드는 마당에 한국 영화랑 미국 영화랑 그렇게 줄기차게 보면서 우리가 문화 수준이 높아졌다? 이건 아니거든. 매번 얘기하지만 다채롭게 좀 많이들 봤으면 좋겠고 우리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지. 그래도 그나마 괜찮게 생각하는 점은 사회 고발성 영화가 최근 몇 년간 다발적으로 나오는데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만 다뤄왔었거든요. 실화로도 써가면서 감정을 강요하면서 그것에 대한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분노하는 관객들이 많았었는데 그와는 전혀 반대의 기법을 통해서 보여준 영화였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그래도 만족한다?
그냥 잠깐 바뀔 수도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볍게 보시고. 거의 다 봤을 것 같아 영화 네, 보시는 거의 다 봤을 사람들은. 것 같아. 뭐 하여튼 오늘 저희 유수원 감독의 영화 베테랑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2부가 나는 진짜 짧게 할 줄 알았거든. 근데 가열차게 까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재미있다 재미없다를 논하는 데 있어서는 재미없다도 나 그냥 재미없어 별로야 이건 너무 성의 없는 거고 왜 재미없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것이 말이 안 돼서 재미없는지 그걸 얘기하게 되면 더 길어졌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 영화계에서 다룬 베테랑 이 정도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